어느 누군가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8경 정도의 시장이 10년 있으면 열린다고 하니 로봇에 대해서 누가 환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기업에서 로봇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할까? 최근에 로봇주의 상승을 통해서 정말 가치보다 너무 올랐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끝마무리 차원은 아니고요. 한 초중반 이 정도쯤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언어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증권 경력은 올해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고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한 3,000 정도 근접하는 시점에서 나와가지고 장황하게 한마디 하고 갔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0월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일인 15일 기준으로 종가가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아마 웬만큼 인내하고 참으신 분들한테는 그 결실이 좀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 이제 작년도가 우리 시장이 아주 진짜 망했다 할 정도로 1년 내내 빠졌었는데 그 역기저 효과로 올해 4월부터 바닥치고 특히 그 4월 9일 날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관세 유예가 되면서 시작이 됐던 그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또 미중 관세다 또 한미 관세다 이슈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파고를 넘어가지고 사상 최고치의 코스피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큽니다. 반면에 최근에 변동성들이 굉장히 위아래로 커지고 있거든요. 15일 기준으로는 90포인트가 넘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제는 또 60포인트 오르다가 장 후반에는 40포인트 빠지기도 하고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3,500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고점 인식에 따른 차익 매물도 있고요. 또 최근에 미중 관세가 다시 현실화되면서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근데 불안과 통곡의 벽을 타고서 계속 오르는 게 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기본 상황들, AI 중심의 경쟁 체제가 무한대로 지금 펼쳐지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급증 이런 것들이 최근 삼성전자 실적으로도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 주셨지만 미국 소식이 가장 사람들한테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AI라고 해서 빅테크들 또 매그니피션트 7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올해만 오른 게 아니고요. 따져보면 한 3, 4년 지속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서도 기술적인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AI 버블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빅테크들의 실적이라든가 또 계약관계, 수주관계 이런 것들이 동반하면서 과열보다 또 버블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이 더 크다. 몇 년 지나면 엄청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AI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이었는데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물론 조금 시작된 겁니다만 관세 관련해서 히토류 쪽을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되게 압박하는 카드로 쓰면서 트럼프가 엄청 성질을 냈거든요. 이번 이제 에이펙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가 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시진핑을 칭찬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 또 오늘 새벽에는 대두라든가 이제 식용유 같은 거 수입을 왜 안 하냐고 이제 또 성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변덕을 부리는 상황이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중국에서는 리튬 배터리라든가 인조 다이아몬드까지 다음 달에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더 화를 돋구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물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가 오늘 거침없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미중 간의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아마 적어도 에이펙 회담 바로 전까지 성사가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정도로 좀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갈 것으로 좀 보시나요? 제가 점술가나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지 좋을까? 뭐 끝까지 계속 살아서 요새 유행하는 유산균 광고처럼 끝까지 살아서 장까지 간다 뭐 이런 표현처럼 최근에 뭐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원래 10월 달 그 초반에 10월 달에 목표치가 3,600~7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거의 다 따라잡은 상황이라서 다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지금 뭐 연말까지 보면은 3,800에서 4,000까지 바라보는 시장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들이 자주 나왔던 모건 스탠리도 뭐 올해 말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4,20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한 20% 이상 높게 나온 거 감안하고 또 이제 나오니까 다음 분기에는 뭐 15조, 내년도에는 63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비교를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간의 분기 순이익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론이 만약 주가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50에서 100%는 더 올라가야지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번 이제 새 정부의 목표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오는 목표치가 상향되고 있는 건 아주 반갑긴 한데 그 정도 목표치 갖고서는 5,000 못 가요. 최소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도달이 돼야 5천 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 우리 뭐 미국 주식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이런 거 깨보자는 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됐든 뭐 고배당을 이끌든 자사주 소각을 하든 아니면 실적으로 뭐 인정을 받든 마이크론 수준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뭐 한 60~70%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전자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지금 이제 600조 정도 남짓인데 1,000조 시장까지 가야지 우리 시장도 반대로 계산해 보면 코스피 5,000이라는 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이게 단숨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새 정부가 뭐 정권 말기 정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빨리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4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라고 하는 것이 편입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예를 보면 그 편입 하고 나서 한 최소 70조에서 100조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채권이나 주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이점이 내년 봄에 열리고 또 내년도 6월 달에 잘 아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 고배당,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이슈들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의 어떤 로드맵을 향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림으로 보면 뭐 이번 연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년 봄까지의 어떤 지수 상승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이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네. 10월 남은 장에서는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추석 연휴 이제 길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10월 초에 조금 어떡하지 그랬는데 뭐 그 사이에 일본은 또 엄청나게 오르고 미국도 안 빠지고 그랬다가 우리도 이제 설마 했는데 미중 간의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지니까 큰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과열권이다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과열됐다거나 이격도가 심하다 이런 과정들은 특히나 오늘처럼 뭐 100포인트 가까운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뭐 한미 관세라든가 이런 이슈에 아직 지금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공교롭게 10월 말에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완결이 된다고 하면 또 그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좀 깨거나 어지럽히는 그런 노이즈만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과열이라는 건 알지만 흔히 요새 AI 전도사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품은 거품인 거 다 아는데 좋은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꺼져도 금방 또 거품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거품이 꺼진다고 이게 실망이다 보다는 또 다른 거품이 또 생겨 이런 얘기로
얘기들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사실은 말 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거품이 정말 제대로 꺼지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지수대나 가격대가 크게 훼손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그게 바로 오늘이나 내일은 아니다라고 믿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래 불안감은 다 있지만 지금도 계속 AI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빗대어서 많은 종목과 업종들이 좀 압축돼 가지고 올라가는데 진짜 지금 시장은 오늘은 좀 예외였지만 최근에 2, 3주 정도 흐름을 보면 똘똘한 종목들 한 3분의 1이 나머지 내리는 종목 3분의 1을 이겨가는 시장이거든요. 많은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약 3분의 1 정도의 종목이 리딩하는 시장인데 그게 지수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네들이 앞장서니까 나머지 애들이 쳐져도 시장이 끌려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은 어차피 뭐 유동성도 풍부하지만 어차피 2,500개 상승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이 다 가는 장은 아니에요. 반 이하는 2, 3주 전에 고점 치고 좀 내려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신트로이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는 매우 강한 장이 계속 끌고 가는 시장은 아마 제 생각 10월 말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11월부터 봄까지가 또 강세 시즌이거든요. 그런 시장에 감안 또 미국에서 뭐 노이즈는 있지만 금리는 결국은 내린다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유동성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연말까지 있고 또 최근에 양도소득 관련된 이슈도 어쨌든 더 리스키하게 암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크게 나올 물량에 대해서도 조금 잠재워졌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연말까지도 뭐 큰일은 없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요. 좋은 흐름 보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로봇 오늘 공교롭게 촬영일 기준 15일 날 진짜 대폭발을 했다라고 얘기 드릴 정도도 오늘 로봇 섹터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부신 하루였는데요. 돌이켜서 보면은 로봇이 상반기 때 거의 안 갔어요. 안 갔다가 공교롭게 시작이 됐던 게 지금 대표주인 로보트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25일 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세가 시작된 게 큰 양봉이 나고 추세가 만들어지고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오는 추세가 만들어진 게 8월 25일인데 공교롭게 그 전날 8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노조의 어떤 힘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법이고 물론 뭐 노사관계가 평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사라는 게 좀 기울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조의 입장을 조금 강화시키는 법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게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야 이거 사측이나 뭐 CEO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사람 많이 갖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심리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것들이 시장에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살펴보니까 결국은 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AI의 끝판왕은 피지컬 AI이고 그게 결국은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산업적으로 뭐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이 특히 자동차 같은데 뭐 조립 업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휴머노이드가 투입되는 단계까지 이를 정도로 로봇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또 경쟁도 심하고요. 어떤 산업적인 성숙도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근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임금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부담감.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전에는 커피 만드는 로봇 정도였는데 지금 라면 끓이고 튀겨주고 볶음밥 하는 로봇까지 나올 정도 학교 급식에도 지금 동원이 될 정도로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어쨌든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가 자기 X에다가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10억 개 정도의 AI 칩이 필요하고 1테라바이트의 전력이 필요하고 1억 대 정도의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3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주장하는 뭐 진짜 머스크의 입을 빌려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3가지가 신트로이카 3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로봇이 최근에 많이 오르는 건 어디서 분석을 해놨는데 휴머노이드 시장이 2035년 정도 되면 무려 8경 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수소다 어떤 그 많은 종목 섹터들의
2030년도 이후에 시장 가치에 대해서 막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지만 사실 다 거의 다 몇백조 수준도 엄청나다 크게 보는데 8경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뭐 십수년 동안 접한 어떤 미래 시장의 그 수준 중에서도 어마무시한 시장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한창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특히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그 손이라 그래요. 로봇손에 지금 집중하는 그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대체해야 되니까 인간의 손과 민감한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오고 터치가 가능한 로봇손 개발에 지금 전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요새 로봇주 중에서도 로봇손에 들어가는 액추레이터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로봇주 그러면 공교롭게 이제 8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로봇이 매출이 있냐 수익이 있냐. 지금 우리나라에 30-40개 로봇주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사실 지금 시가총액은 어마무시하지만 합당할 만큼의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사실 로봇주 너무 거품이다 한마디로 개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너무 과대하다. 매출 1년에 100억 물론 안 나오고요 50억도 안 나오는 회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뭐 로봇의 힘에 이제 그 섹터의 힘에 힘입어 가지고 세게 올라가니까 이게 마땅치 않은 거죠. 이번에도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그런 종목군입니다. 대부분들 재무제표 살펴보시거나 이 상반기 순이익 같은 거 늘어나는 거 보면 최근에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우리 상장돼 있는 로봇주 20개 중에 상반기 1, 2분기 털어서 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로봇주는 숫자에 민감하거나 이제 다시 둔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숫자 갖고 내밀면 하나도 올라 붙일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로봇이 올라가는 때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적 어닝 시즌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 어닝 시즌 전까지 그때가 제일 화랑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숫자를 논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모멘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8월 하순에서 저는 10월 말까지는 된다. 근데 11월 초부터는 이제 또 어닝 시즌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숫자가 나오면 또 고개 숙이는 로봇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앨런 머스크라든가 뭐 젠슨왕이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쪽을 구성하는데 지금 로봇 시장의 화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봇 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강한 종목들 몇 면을 보시면 현대기아차의 휴머노이드 조직상에서 액추레이터를 외주 생산하는 기업으로 딱 3기업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가 로보티즈고 하나가 하이젠 RNM이고 하나는 사면이에요. 거기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액추레이터를 개발한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까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이 4대 천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로봇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조금 뭐 처져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같이 가지만 다른 애들이 10% 20% 올라갈 때 이제 3, 4%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적을 해보면 1, 2주 사이에 간 폭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 로봇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는 현상들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 이슈 중에 소프트뱅크의 로봇주 인수 소식에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큰 기업들의 M&A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로봇주가 사실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 기억에는 당연히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조금 참여했다가 거의 인수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레인보우가 한 20배 정도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재작년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또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력이 있는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가 가져가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지금 뭐 새로 진출해서 사업부 만들어서 진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있는 녀석들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 이번 새 정부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주 대표적으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원래는 몇 년 동안은 그냥 이 종목들이 LG 계열의 로봇주인가 할 정도로 지금 의심받는 그런 상황으로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식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LG 계열이었어 이런 걸 지금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아직도 임자를 못 찾고 있는 기업 중에 기술력이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뭐 지금 아주 선도권들은 하나씩 꿰차고 있습니다만 뭐 10대 그룹 안쪽에서 로봇을 꿈꾸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발한 인수 합병 과정 같은 것들이 대내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내년도쯤 되면 저는 현대차가 왜 인수했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거 IPO 관련해서 아마 큰 장이 또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수 합병에 대한 이슈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소프트뱅크의 그 ABB 그 사업부의 인수 이런 것도 7조 원 넘는 규모로 인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거나 매출단이 늘어나면 평가를 굉장히 세게 받는다라는 걸 사례로 보여줬으니까 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로봇이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제일 많이 간 섹터를 꼽자면 2달 사이에는 로봇주가 저는 제일 많이 갔다고 평가를 드릴 정도로 로봇이 많이 간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는데 이거를 많은 투자가님들이 현실과 조금 혼용을 하게 되면 좀 엇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집에서 쓰는 거는 청소 로봇 정도가 있는데 내가 진짜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사회가 금방 올 것인가? 아니면 뭐 최근에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테슬라에서도 로봇택시 그러면 로봇택시 공개할 때 I'm 로봇이라고 표제어를 썼거든요. 차가 아니다.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택시 그런 개념으로 나온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하나의 바퀴 달린 로봇으로 평가하시면 돼요. 그런 단계로 로봇이 좀 진화된 입장. 그리고 또 다른 날아다니는 걸로 보면 이제 드론이라든가 UAM 같은 것들이 또 날아다니는 로봇처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봇은 아마 많은 단계에서 지금 하다못해 강남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이라 그래서 뭐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 배달하는 그런 로봇도 있고요. 드론 통해 가지고 택배 배달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로봇은 그리고 자주 우리가 많이 실제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산업계 쪽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대비해서 산업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아주 으뜸으로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미 뭐 인구 지금 소멸에 대한 우려들을 로봇으로 커버하는 사회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로봇의 대중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가 잘 안 보이다가 이제는 한 10%쯤 10대 중에 한두 대는 전기차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로봇도 물론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뭐 거리에 다니는 로봇 이런 거 상상하시기 어렵겠지만 한 3년에서 5년 뒤면 좀 뜨문뜨문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거대한 꿈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군가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8경 정도의 시장이 10년 있으면 열린다고 하니 로봇에 대해서 누가 환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들 하려고 당연히 돈이 그렇게 되는 시장이라는 게 미래에 존재한다고 하면 어느 기업에서 로봇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로봇주의 상승을 통해서 정말 가치보다 너무 올랐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3년 전에 2차 전지 배터리 쪽 올라갈 때도 보면은 물론 그 뒤에 탈이 많이 났습니다. 올라갈 때는 뭐 PER 일단 100배, 200배도 다 인정받으면서 올라갔던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그런 거에 초입이냐 거의 끝마무리냐 이런 차원인데 제가 봐서는 끝마무리 차원은 아니고요. 한 초중반 요 정도쯤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도 요즘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고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높다고 보고 계신가요? 높지요. 네, 높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높아진 주가가 금방 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높아진 주가에 대해서 높게 막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늘상 버릇처럼 하시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진 자들이 노는 주식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가진 분들은 생각이 뭐냐면 어중이 들어가지고 시세 망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놀게 아예 플레이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들어와서 나도 이거 사가지고 먹을래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주 시세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테슬라 주가가 절대적으로 뭐 버는 거에 비해서
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그 테슬라 얼런 머스크한테 테슬라 이사회에서 지금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그 임무를 줬어요. 장기 임무를 줬는데 이번에 세 번째 그 페이지로 해가지고 임무를 권하게 줬습니다. 주가를 지금보다 한 5배인가 올리고 또 관련해서 로보택시를 뭐 100만 대 이상 깔고 100만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깔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 조건과 함께 주가를 지금보다 한 5배 이상을 올려놓게 되면 1,000조 정도 가까운 보상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조 달러를 그 보너스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단기 목표는 아닙니다.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는 목표인데 근데 문제이자 핵심은 과거에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던 이사회의 그 요구가 있었는데 2, 3년 만에 머스크는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다니까 지금은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거 불가능하지. 지금 뭐 테슬라 주가 지금도 비싼데 여기서 4, 5배 올린다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는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돋보이는 누군가가 끌고 가는 세상이 만드는 미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앨런 머스크가 뭔가는 또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좀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